광양 가야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산림 3헥타르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낙엽 아래 숨어있던 불씨가 되살아나기를 반복하면서 완전 진화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당진군이 올해 다양한 농업 정책을 추진합니다. 쌀귀리와 체리, 장미 등 지역 특화 산업에 주력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1,826명의 지방 공무원을 신규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행정직 692명과 시설직 255명 등이며 지난해보다는 38명 줄었습니다. 지난 설 연휴 전남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교통사고와 화재가 잇따르면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광양 가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금세 꺼질 줄 알았지만 낙엽 아래 숨어있던 불씨가 되살아나기를 반복하면서 완전 진화까지는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자원이 소실됐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가야산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0일 낮 12시 42분.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불길은 삽시간에 주변 곳곳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 헬기와 인력 300여 명이 긴급 투입돼 9시간여 만에 극적으로 진화됐지만 남은 불씨는 살아있었습니다. 두 차례 잔불이 일어난 겁니다. 가야산 화재는 꺼지고 다시 발생하길 반복하면서 사흘 동안 소방 헬기 10대, 인력 1,500여 명이 투입돼서야 완전히 잡혔습니다. 고향 서울병원 쪽에 그쪽은 이제 중개 시설이잖아요. 그쪽에 저희 차를 불세시켰고 다른 차는 저쪽 이제 가야산 너머 쪽으로 혹시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순찰을 돌고 비상소식 해가지고 이분들 이제 대피를 들어갔죠. 광양 가야산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초등학생 2명의 불장난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규모는 시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해 어림잡아 산림 3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는 행정처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연휴 기간 1,500여 명의 행정력이 투입됐지만 처분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의 불장난이었고 1차 위반은 과태료 처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는 화재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가야산 산림을 재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유지도 있습니다. 전체가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차 위반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불장난으로 인해 가야산 산림 3헥타르 소실 피해를 입은 광양시. 불에 탄 산림이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길게 30여 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과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가야산 화재뿐만이 아니라 나흘 동안의 설 연휴 기간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곳곳에서 발생한 화재와 각종 사고로 재산 피해는 물론 사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뒤 환자를 구급차에 태워 이송합니다. 지난 11일 낮 3시쯤 나주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목숨을 잃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 조사를 지금 과수팀하고 계속해서 수사 중에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스스로 간 거, 이제 타인에 간 거 이제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 위에선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13일 정오엔 무안 몽탄면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해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이 다쳤고 비슷한 시간 호남고속도로에선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10일 낮 4시와 밤 11시쯤 고흥 동강면과 목포 연산동에서도 교통사고로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13일 낮 4시쯤 영암에선 논두렁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화재 현장에선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논에서 볏짚을 태우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남성이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전남에선 장흥과 완도, 화순과 진도를 비롯해 곳곳에서 50여 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설 연휴 기간 전남 소방 화재 건수는 52건으로 전년 27건 대비 92.5% 증가했으며 재산 피해도 1억 3,1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2일 무안 행경면에선 낚시객 4명이 밀물에 고립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14일 밤 자정엔 목포의 한 부두에서 남성과 여성 2명이 바다에 뛰어들어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설 연휴 기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기상 상황은 김승배 기상산업협회 본부장 화상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한동안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 이번 주에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예보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포근한 설 연휴를 보냈는데 15일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17일 이번 한파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낮 기온이 해가 떠 있는 낮에도 영하 5도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 이번 찬 공기의 그 위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월 18일이 우수인데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따뜻한 시점에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또 추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올겨울에는 한파가 기습적으로 찾아오곤 했는데 이번 주의 추위가 이번 겨울의 마지막 추위라고 봐도 될까요? 영하 10도까지, 그러니까 강원도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한파가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제 전망이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12월 21일 하지를 정점으로 해서 태양이 점점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월과 2월을 되돌아보면 북극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추워졌는데 이번 우수날 한파가 이번 영하 10도 안팎의 마지막 강한 추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3월에 들어서도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내지 4도 떨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꽃샘 추위는 두서너 차례 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완전히 추위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보다는 이런 강한 한파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 설 연휴 미세먼지 정말 심했잖아요. 이번 추위가 물러나면 앞으로 미세먼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겨울철에 사만사원 대신 오죽하면 사만사미라는 말이 신조어가 생겨났거든요. 사나흘 춥고 사나흘 따뜻한 그날에 미세먼지가 높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늘상 주변에서 미세먼지 배출원을 끼고 사는데 날씨 조건, 그러니까 바람 조건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데 지난 설 연휴 포근한 날씨를 겪은 대신에 미세먼지 농도는 확실히 높았습니다. 미세먼지가 1년 12달 중에 가장 높은 시점이 3월에서 4월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공기가 정체하는 날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미세먼지가 높아진다는 그런 그 기상 정보가 있으면 불필요한 외출은 가급적 삼가는 게 좋겠고요. 건강한 분들도 외출하고 돌아온 뒤에는 손과 발을 특히 전신 목욕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앞으로 기상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 전남에서는 아열대 과일 재배를 시작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강진군도 체리와 바나나 등 아열대 과수 재배 성공을 위한 기술 보급과 함께 연구회를 조직하면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올해 농업정책 박종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쌀 귀리를 이용해 국수와 고추장 등 가공식품을 개발한 강진군. 올해는 쌀 귀리 600헥타르를 계약 재배하고 유통과 가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최근 쌀 귀리 품종에 대한 통상 실시권 계약을 체결해 앞으로 7년 동안 안정적으로 쌀 귀리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쌀 귀리를 원도심 상가 등에서 제품화해 판매하면서 판로 확보는 물론 특화된 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 더 많은 면적에서 쌀기리가 재배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농가들도 많은 소득을 올리고 그걸 가공해서 판매하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아열대 과수는 애플망고와 바나나, 체리와 레드향 등이며 22헥타르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아열대 과수 재배 농가로 구성된 연구회를 조직해 재배 방법과 주의점 등을 공유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라봉 같은 망감류의 지역 브랜드인 탐진향 상표를 만들고 해외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시범 도입한 수국은 국내 수출 물량의 90% 이상을 강진이 차지하고 있으며 장미꽃도 전남에서 가장 많은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들이 온라인 직거래를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많은 고정 고객을 확보한 상태이고 우리가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중간 유통 마진을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농가들도 이익을 보고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게 돼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추가 운영하고 SNS를 활용한 비대면 영농 교육을 진행할 계획인 강진군. 1차 산업부터 유통과 가공까지 지역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발걸음이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1,826명의 지방 공무원을 신규 채용합니다. 직렬별 모집 인원은 행정직 692명을 비롯해 시설직 255명과 사회복지직 152명 등이며 32개 직렬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직급별로는 행정과 수의 7급에서 64명, 간호와 보건, 진료 8급 99명, 행정, 농업, 시설 등 18개 직렬 9급 1,585명, 연구사 46명, 지도사 32명입니다. 지난해 모집 인원 대비 38명 줄었는데요. 이번 신규 공무원 채용은 공개 경쟁 임용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연구직과 일부 기술직에 한해선 자격 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경력 경쟁 임용 시험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시험 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전남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나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경찰은 올해 2월 초부터 14일까지 설 명절 종합 치안 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중요 범죄 신고는 10% 줄었고 교통사고는 3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전남의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23% 줄어든 하루 평균 55만 대를 기록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 서남해안 여객선을 이용한 사람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 여객선 이용객이 6만 8천 명, 차량 2만 2천 대였으며 지난해보다 여객은 66%, 차량은 8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에서 제주를 가는 여객은 4만 6천 명이었고 목포에서 하이가 6만 4천 명, 목포에서 비금이 5만 5천 명 등이었습니다. 또 완도 지역에서는 땅끝에서 산양이 1만 1,000명, 화흥포에서 소안이 7,600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완도군이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신부 교통카드는 한 명에게 20만 원을 충전해 카드로 지급됩니다. 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을 완도에 두고 거주하면서 임신부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임신부 교통카드 신청은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보건의료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